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 얘기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네. 여기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유화정책,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착하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행됐던 유화정책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유화 정책을 어피즈먼트라고 하는데 어피즈먼트 폴리시. 네. 그거 이제 대표적인 거가 영국의 그 챔벌레인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처칠 전에. 네. 그 처칠 전이죠. 네. 처칠 전에 이가 2차 대전 직전 얘긴데 챔벌레인 수상이 이제 히틀러한테 했던 것을 유화 정책의 아주 역사적으로 최고의 사례로 봅니다. 네. 실패한 뭐 성공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실패한 최대의 사례로 보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막 이제 그 뭐 군사력을 막 늘리고 거의 뭐 깡패죠. 깡패로 이제 막 나오는데 그때 영국이 저거랑 싸우기는 그렇고 싸우자니 그렇고 그래서 저걸 한번 가서 말로 설득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죠. 챔벌레인 수상이 만나러 가서 그 뮌헨에서 만났습니다. 뮌헨 독일의 뮌헨에서 만나가지고 이 평화 협정에 이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그 챔벌레인이 이 종이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 올시다. 네. 우리 시대의 평화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나라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한테 어디까지 내가 양보하면 너는 괜찮겠느냐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이거를 주면은 그때 뭐 체코 이런 그렇죠. 나라 다 띄워줬죠. 그렇죠. 폴란드, 그때. 체코 이런데 그거를 체코를 이제 줬죠. 체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희생시키고 히틀러의 마음을 당분간 달래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냥 과자 부스러기 하나 주고 그러고 이제 평화를 만들어 왔을 때 그거를 가장 격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처칠입니다. 네, 윈스턴 처칠. 그렇죠. 윈스턴 처칠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독일이 그때 지금 2차 대전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그때 챔벌레인이 유화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독일이 저렇게 그 전쟁을 큰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연합국이 그 전쟁을 막느로 저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챔벌레인이 양보한 그 체코슬로바키아 거기에 그 스코다 웍스라고 아주 큰 군수 공장이 있는데 그 히틀러가 더 큰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밖에 안 됐다는 그런 얘기죠. 거기서 실제로 히틀러는 그렇죠. 수많은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을 때 막았어야 되는데 작은 전쟁일 때 그거를 그냥 키워가지고 큰 전쟁이 되고 그래서 정말 2차 대전까지 가는 그래서 그 역사적 사례로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독재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뭐 비스켓을 줘가지고 이 전쟁을 막은 적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햇볕 정책 같은 것도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일종의 유화 정책인데 이 정책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 미오 쉐이모 교수 이론에 따르면은 햇볕 정책도 성공 가능성이 제로네요. 일단은 그 북한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북한의 목적은 그 김일성이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당연히 남조선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추호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평화가 있다라고 추호도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고 치는데 우리는 그동안은 평화였는데 어떤 대통령일 때는 긴장이고 어떤 대통령일 때는 평화였고라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그게 김일성의 생각에 의하면은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평화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입장 변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햇볕 정책을 시행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런 얘기 한 번인가 언니가 했을 것 같아요. 꼰총하고 돈하고 달러 네. 뭉치하고 중에서 꼰총을 집은 장교가 꼰총이 있으면 달러를 다 뺏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정일이가 막 칭찬을 네. 해주면서 그때 그 말씀 한번 하셨죠. 네가 그 우리나라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건 북한의 관점입니다. 북한의 정책이고 그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꼰총을 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꼰총이 있으면 돈을 뺏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히틀러 꼰총이 있으면 돈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히틀러죠. 그리고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도 다 설득이 되고 뭐 그 돈을 많이 주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평화가 온다고 치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 통일하고 대화라는 것을 가장 참 기가 막히게 엮은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그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그 독일의 통일 문제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제 약간 독일이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으로 그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수결이나 대화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철과 혈이다. 그래서 철혈재상이라고. 네. 철이라는 건 쇳덩어리라는 뜻이고 혈이라는 무기. 건 피죠. 네. 그러니까 네. 병사. 그게 철혈이 바로 전쟁이죠. 네. 근데 이거를 대화로 독일이 프로시아가 통일해 가지고 독일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통일이라는 거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게 통일입니다. 사실은. 네. 북한도 지금 자기가 주권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한국도 그렇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중에서 그 두 개가 그냥 그 비빔밥처럼 합쳐지는 정치 권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양보하는 겁니다. 소멸이 되거나 지는 거죠, 지는 네.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화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낭만적인 가정이죠. 그리고 국제 정치의 역사에서 없고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일단 없습니다. 한 번도 없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예멘 같은 네. 독일 같은 것도 평화지만은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네, 그 독일 한 나라가 평화적으로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두 나라가 네. 다 없어지지 않은 채로 평화적으로 합치진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멘은 어떻습니까? 예멘은 평화적으로 합쳤는데 다시 갈라졌습니다. 네. 전쟁을 했죠. 네. 전쟁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데는 전쟁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끝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복귀를 해보면 동독의 호네커가 백기를 든 뒤에 그렇죠. 서독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지 않은 채가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채로 통일된 네.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독 같은 경우도 서독의 요구에 의해서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그렇죠. 민주적 자유총선거가 실시된 뒤에 그렇죠. 새로 뽑힌 동독 수상과 서독이 합의를 해서 통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국제 정치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햇볕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는 뭐 뭘 잘못했다를 떠나서 뭐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이 긴장 상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뭐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 자체가 통일 정책이라고 그럴 때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북한을 변화시키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제 정치학적인 그것도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국제 무리다. 정치학 전체라기보다도 뭐 저는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니까 그 미어쉐이머식의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 모개소의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에 의하면은 조금 좀 이 과다한 것을 기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유화 정책의 문제점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A와 B라는 나라가 협상을 할 때 A라는 나라가 양보를 하면 B라는 나라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자기네 협상 전략이라든가 어떤 힘에 의한 위협이 먹힌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차후에 협상을 할 때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얻어낸 지점부터 협상을 그렇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Trust, 네. but verify. 믿어라. 네. 믿으니까 협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verify 가서 확인해봐라 하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verify까지 가면은 이게 사실은 유화 정책은 아니죠. 그렇죠. 트러스트까지가 네. 유화 정책이고. 근데 전 세계에 트러스트까지만 같은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하죠.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질 못하죠. 네. 야, 그런 면에서 유화 정책 이게 겉보기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결과가 늘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동네가 다른 거예요. 동네가. 네. 우리 사이에서는 유화가 당연히 유화죠. 우리 말로 다 되잖아요. 우리 개인 인간들끼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아무리 서로 믿고 그래도 말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국가 차원으로 갈 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대전략이 뭡니까? 통일이거든요. 통일이 된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대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쟤네들 대전략은 통일이 된 이 나라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것을 말로 할 수가 있느냐는 그 문제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군요. 저는 자유민주 통일이 되지 않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야 2050년에 이 한반도에 나라가 하나 있다 치자. 그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생각해 보자. 네. 그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은 2050년에 한반도에 나라가 하나 있다면 그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완전히 180도 대척점에서 우리가 지금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쟤는 국제사회에서 권력을 인정받는 주권국이고 우리도 당연히 주권국이죠. 주권국과 주권국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통일인데 이거를 무슨 뭐 당끼리 합친다거나 뭐 야당이 뭐 단합 그런 거랑 완전히 본질이 다른 얘기죠.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행동하는 원리는 개인 간의 친목도모나 어떤 기업 경영, 협회 운영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그래서 경영학이 아닙니다. 경영학이 아니고 국제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사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좋죠. 미국에서 이제 한때 그런 아주 그 비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군의 대령들이 전부 경영학 석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미국 국방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군인들이 역사학이라든가 국제 정치학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도 할 말은 있었어요. 대령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지휘하는 병사들은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도 열악한 사람들이 와서 얘네들을 내가 매니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경영학을 공부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이제 국방 개혁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그 워리어 장교들은 전부 다 전사들이에요. 네. 경영자들이 아니고 매니저가 아니고 매니저가 아니라 네. 워리어고 네. 워리어가 되려면은 역사, 전쟁, 국제 정치 네.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슨 타협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물론 법도 있죠. 이게 쉬운 것들 다 법으로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깨지는 분야가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그 4F 전략이라는 것도 그때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find them, fix them, fight them, finish them. 그러니까 네. 발견한 뒤에 묶어놓고 싸워서 그렇죠. 끝내버려라. 미국이 네. 이제 월남 전쟁 끝난 다음에 네. 뭐 한 10년 동안 와신 상담을 했습니다. 네. 와신 상담. 그래서 이제 군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뭐 미국 사람들이 그 월남전 때는 이제 국민 개병제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빠진 그때 징병제였죠. 네. 근데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뭐 월남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월남전에 간 그 미군들이 전부 그 학벌도 낮고 집도 가난하고 뭐 이러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군대가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하여간 뭐 전쟁에서 못 이겼고 그래서 미국이 그 다음 전쟁이 걸프 전쟁인데 하여간 10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정치를 그러니까 워리어를 기른 것이죠. 근데 이제 정치가들도
우리나라처럼 그 험악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들은 그런 그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워리어, 그 국가 안보가 제일 힘든 나라니까. 네. 그래서 그 물론 뭐 경제 발전 다 중요한데 대통령 뭐 높은 사람의 첫 번째 일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죠. 네, 이 책에 보니까 국가 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자체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항복을 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래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미어셰모 교수가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또 아주 역사의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 정치적인 사례를 다 보고 그리고 자기 이론을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리고 강대국들은 여기 이제 일단은 강대국의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네. 이게 강대국끼리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투고 있는 약소국끼리에도 이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미요시마가 강대국 얘기를 한 거는 강대국의 정책 결정이나 행동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 그렇죠.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강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이론의 상당 부분은 강대국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역시 강대국들이니까. 근데 그 나라들의 행동 원리가 작은 나라들 사이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툴 일이 없지만 북한하고 다툴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옆에 있는 일본하고도 다툴 일이 있고. 그래서 이 국제 정치의 원리는 강대국 그 이론이 강대국 행동을 분석해서 나왔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세계 전체에. 알겠습니다. 아유, 얘기를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국제 정치는 참 냉정한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냉정한 데서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인사였죠. 그렇죠. 살아 계십니까라는 네, 살아 계십니까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우리 국민끼리는 우리를 뭐 죽이거나 그러니까 혁명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몇천 년 역사에 네. 우리나라 국민을 그렇게 막 죽이고 힘들게 한 건 다 외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적으로 무지하게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 구심력이 세고 우리 여기 누구도 원심력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데 우리를 허투하게 하는 거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는 항상 외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더 냉혹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일본의 한 파트가 돼도 괜찮다. 뭐 중국의 한 성이 돼도 괜찮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네. 아까 묘세모 교수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일본말 써야 되고 중국말 써야 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국제 정치사에서 유화 정책이 성공했던 예는 단 한 번도 없다. 성공한 것처럼 당장 보이죠. 왜냐하면은 연기되니까. 네. 그 위기가 지연되니까. 그거를 평화로 착각하면 안 되죠. 네. 이제 다음번에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거는. 지연된 위기, 지연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화 정책의 전후 좌우 맥락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